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은 6개월 내로 무너집니다. 통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무너지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의 차이는 겨우 72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72시간 안에 한 선택의 차이죠. 심리학자들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위기가 왔을 때 72시간 안에 특정 행동을 한 사람은 살아남고 안 한 사람은 6개월 내로 붕괴했습니다.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작아서 대부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가 당신이 서 있을지 쓰러질지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2018년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뇌는 멀쩡한데 발성기관이 마비됐습니다. MRI를 찍어도 이상 없고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어요. 원인을 찾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하루 18시간씩 일했고 2주 전 프로젝트가 실패했으며 1주 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일 전부터 말을 못하기 시작했죠. 진단명은 전환장애였습니다.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몸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 일부를 차단한 겁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쉰 적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밥은 제대로 먹었나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 몸은 당신보다 정직해요. 당신이 무시하는 신호를 몸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죠. 그 남성은 운이 좋았습니다. 3주 만에 회복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2014년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의 회복 패턴을 관찰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빨리 회복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힘들어를 인정한 사람들이 나 괜찮아 라고 우긴 사람들보다 3배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왜일까요? 부정하는 순간 뇌는 이중 작업을 시작합니다. 실제 문제 해결과 감정 숨기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CPU가 2개의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반면 인정하는 순간 뇌는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해결에만요. 에너지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인에게는 특유의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조금만 참아. 다들 그렇게 산다? 네가 약한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2023년 고려대 예방의학교실이 발표한 연구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스트레스 인내 시간은 117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17일이요. 약 4개월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어진 게 언제부터인가요? 3개월 전인가요? 그럼 이미 레드존에 들어선 겁니다. 4개월 전이라면 신호가 왔을 거예요.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만성피로 중 하나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117일의 경고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피곤해서 그래, 바빠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합리화하죠. 아닙니다. 당신 몸이 SOS를 보내는 겁니다. 무시하면 3개월 후 더 큰 신호가 옵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하고 있습니까? 차이를 아시나요? 버티는 사람은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100이었던 게 저녁에 30이 돼요. 회복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조금씩 채워집니다. 아침에 60이었던 게 저녁에 65가 되죠.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저녁에 남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MIT 뇌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억제되는 거죠. 이 모드에서는 장기 계획이 불가능해요. 뇌가 오직 지금 이 순간 생존하는 것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문자 그대로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앞으로 어떡하지를 생각하면 더 불안한 겁니다. 뇌가 처리할 수 없는 정보를 억지로 집어넣으려 하니까요. 마치 꺼진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작동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계획이 안 서지? 라며 자책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지금 그 모드가 아닌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계획의 단위를 줄이는 겁니다. 1년 계획은 당분간 접어두세요. 1개월도 너무 길어요. 일주일, 어떨 때는 하루. 정말 힘들면 점심때까지로 줄이는 겁니다. 이게 나약함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정확한 대응입니다. 육군 특전사 훈련 매뉴얼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다음 체크포인트까지만 생각하라. 60km 행군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나무까지, 그 다음 저 돌까지 가는 겁니다.
같은 거리지만 심리적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죠. 실제로 이 방식을 쓴 조는 쓰지 않은 조보다 완주율이 2.3배 높았습니다. 당신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을 보지 마세요. 오늘 저녁까지만 보세요. 내일 아침까지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루씩 쌓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음 한 달을 보면 돼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영어로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훈련되는 능력입니다. 근력처럼요. 태어날 때는 다들 비슷합니다. 차이는 얼마나 단련했냐에서 나오죠.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큰 위기를 겪은 사람들 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5년 후 완전히 회복한 그룹과 여전히 고통받는 그룹입니다. 사건의 크기는 비슷했어요. 실직, 사별, 사업 실패 같은 거였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어요. 나이도,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루틴 유지율이었습니다. 회복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세 가지를 지켰어요. 수면 시간, 식사 패턴, 그리고 하나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작은 즐거움이 뭐냐고요? 커피 마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10분 산책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보기, 반려동물 쓰다듬기, 뭐든 좋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작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뇌는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예측 가능한 루틴이 있으면 편도체가 진정됩니다. 아,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구나. 내일도 이 커피는 마실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게 통제 불가능할 때 통제 가능한 작은 것 하나가 심리적 닻이 됩니다. 반대로 고통이 장기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면 붕괴였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운동도 관두고 아침도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요. 이해는 됩니다. 힘들 때는 모임이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전면 붕괴하면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진짜 위험하구나. 생존이 위협받는구나. 생존 모드가 더 강화되죠.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세로토닌은 떨어집니다. 불안은 증폭되고 우울은 깊어져요. 악순환입니다. 빠져나오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리커버리예요. 미세 회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큰 회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에 1%씩만 나아지면 돼요. 느껴지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100일 후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신기해요. 매일 1% 나아지면 1년 후 37배 성장합니다. 매일 1% 나빠지면 1년 후 거의 0에 가까워지고요. 복리의 마법이죠.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작동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1%는 뭘까요?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5분 더 자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걷기, SNS 10분 덜 보기, 뭐든 좋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리추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 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하기, 출근길에 특정 노래 듣기, 퇴근 후 신발 벗고 양말부터 벗기 같은 거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리추얼은 뇌에게 지금부터 전환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리추얼은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퇴근 리추얼은 일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경계가 명확해지면 뇌는 각 모드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일하는지 쉬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뇌는 혼란스러워하고 에너지는 새어나갑니다. 침대에서 일하고 책상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왜 더 피곤한지 아시겠죠? 2021년 연세대 의대에서 재택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공간 분리가 안 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번아웃 증상을 보였어요. 반면 공간을 분리한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도 괜찮았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안 되면 시간으로라도 분리해야 합니다. 리추얼이 시간 분리 도구예요. 당신만의 리추얼을 만드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 내릴 때 원두향 맡으면서 눈 감고 10초 세는 게 리추얼이에요. 그 10초가 하루를 바꿉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거예요. 2019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죠. 724명을 80년간 추적했어요.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었다는 겁니다.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낫습니다. 매일 보는 동료 50명보다 한 달에 한 번 진심으로 대화하는 친구 1명이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SNS 팔로워 1만보다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관계의 수를 늘리려 하죠. 네트워킹 한다고? 인맥 쌓는다고요? 하지만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연락처는 500개인데 전화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나 지금 힘들어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0명이라면 위험합니다. 1명이라면 괜찮아요. 2명 이상이라면 축복받은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새벽 3시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당신의 새벽 3시도 받아줄 사람이 생깁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지만 호혜성은 작동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의 87%는 실제로 고립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없었죠.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문제 없는 척 하면서요. 가면을 벗으세요. 한 사람에게만이라도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가 관계를 만듭니다. 진짜 관계는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취약함에서 시작돼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취약성 연구로 유명하죠.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다. 용기의 가장 정확한 측정치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 용기가 사람을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미에 대한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를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야 할 사람, 끝내야 할 일, 전해야 할 메시지, 뭐든 좋았습니다. 미래에 해야 할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반대로 이유를 잃은 사람들은 체력이 좋아도 금방 무너졌습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생존 의지도 사라지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의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버티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꿈 때문일 수도 있어요. 책임감일 수도 있고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 좋아요. 하지만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면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 개봉하는 영화 보고 싶어도 이유예요. 키우는 식물이 꽃 피우는 거 보고 싶어도 이유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하루 더 살게 만드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큰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이유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살면서요. 2022년 카이스트 뇌과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어요.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덜 힘든 겁니다. 왜일까요? 이게 의미 있는 고생이라고 인식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같은 무게를 들어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포기하죠. 차이는 무게가 아니라 의미예요.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야. 이 경험이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거야. 뭐든 좋습니다. 의미를 찾으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그게 생존 전략입니다. 72시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요. 위기가 왔을 때 72시간 안에 해야 할 행동, 그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상태를 인정하세요. 나 지금 힘들어 라고 소리내서 말하세요. 혼자서라도 좋아요. 인정이 첫 단계입니다. 둘째, 하나의 루틴을 지키세요. 수면, 식사, 작은 즐거움 중 하나요. 전부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나만 지키세요. 셋째, 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요즘 힘들어 라고 말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3가지를 72시간 안에 하세요. 그럼 6개월 후 당신은 3명 중 1명이 아니라 3명 중 2명에 속할 겁니다. 살아남은 쪽에요.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